네,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제가 동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오늘 국내 증시 11월 달 들어서 어떤 수급의 흐름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 대선이 일단 끝나긴 끝났어요. 끝나긴 끝났는데 결과가 깔끔하지 않죠. 결과가 깔끔하지 않고 잡음이 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볼 땐 70%에서 80% 정도는 이미 그 전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10월 마지막 주, 우리 한창 증시가 힘들었었을 때, 업종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업종 차트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요때 참 힘들었죠. 요때 요렇게 힘들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요 구간이 미 증시, 그러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국내적인 이슈로는 당연히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 혹은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은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올라가고 민주당이라는 그 당 차원 자체 내에서 어떤 기조 자체가 기업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기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가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양도세 10억 유예로 지금 될 듯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해진 건 사실이고, 어, 또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끝이 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가 불복하겠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말로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시일 자체가 굉장히 또 오래 걸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빨리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좀 부양책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새롭게 또 빨리 시작을 해서 트럼프가 뭐 재선을 하던 아니면 바이든이 뭐 다시 탈환을 해서 대통령이 되던 좀 우리 주식인들 입장에서는 부양책이 좀 빨리 돼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빨리 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도 불구하고 어떤 트럼프가 자꾸 질질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힘든 주식시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꽤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을, 사실 거의 3주간 내린 거를 지금 5일 만에 회복을 해줬어요. 보시다시피 5일 만에 내린 걸 회복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죠. 주식을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계속 부딪히는 이 고점들. 자,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고점을 계속 넘질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번 주, 두 번째 때는 살짝 선으로만 터치한 상황이고, 아직은 지금 요번엔 여기 이제 뚫지 말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 낮아졌죠. 저점이 아주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점은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구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또 맞고 부딪힐지, 만약에 요번까지 맞고 부딪힌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맞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징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 물론 내년 상반기장을 좋게 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 전까지 한 뭐 6월 중순 내지 6월 초순까지는 주식 시장 자체를 뭐 또 모르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아주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리대로 흘러간다면 내년 상반기 6월 초순 중순 정도까지는 증시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간 자체를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거 말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을 다 같이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2460선을 과연 어떤 수급으로 어떻게 넘어설지, 아니면 또 어떤 수급으로 어떻게 내려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수급만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등에 지금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SK 하이닉스,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다시 수급을 11월 1일로 한번 돌려볼게요. 물론 1일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요번 주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지금 월화수목 금일 동안 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우리 한창 증시가 좋았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구간을 끌고 왔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끌고 왔던 이때 주도주들이요, 지금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2차 전지들이 눌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생 가는 주식 없고 평생 내려가는 주식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우리가 성장성과 실적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쟤는 뭐 맨날 얘기하면 LG화학, 맨날 얘기하면 2차 전지, 맨날 왜 저렇게 맨날 2차 전지만 얘기할까? 심지어 LG화학 분사 이슈 때문에,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찬스다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기를 드시는 분도 계셨을 테고,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LG화학 더 이상 성장성 없다,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 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 이런 레포트 내놓고 주가 떨어지면 신나게 담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제가 너무 2차 전지 편향되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음, 제가 저도 집에서 조용히,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관의 마음을 갖기도 해요. 때로는 외국인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이유가 뭐냐면, 펀드는 뭐 펀드 자체가 뭐 5억 10억짜리 펀드가 아니잖아요. 훨씬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펀드를 채워감에 있어서 어떤 퍼센티지를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채워야 되나,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기본적으로 이 펀드에서 승부를 봐야 하며 나머지 좀 조그만 포션들은 어떤 걸로 채워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스켓으로 담는다. 저도 한국 주식 펀드를 운영하면서, 제가 물론 중국 주식 펀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주식 펀드 운영하면서 사실 담을 수 있는 대형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셨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최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별로 담진 않았습니다. 별로 담진 않았고, 물론 일정 부분, 아주 소량의 부분은 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3월달, 4월달에는 저도 카카오와 네이버를 정말 열심히 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만 좀 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카카오는 이제 점점 분할 상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할 상장이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는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뱅크도 카카오 어쩌고저쩌고 카카오 모두 다 그냥 카카오라는 주식 안에 다 녹아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하게 올라가도 설명이 됐었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으로. 저 카카오 안에는 카카오 뱅크 실적도 들어가 있어, 저 카카오 안에는 카카오 게임즈 실적도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따로 상장했고, 좀 있으면 카카오 뱅크가 따로 상장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카카오의 매력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다르죠. 우리가 네이버 페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네이버 페이가 과연 따로 상장을 했던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훨씬 더 매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까지 눈부신 발전을,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80년대 90년대 철강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러 산업이 물론 다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와 IT를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과연 앞으로의 먹거리는, 물론 반도체도 계속 이어가겠지만 추가로 저는 분명히 2차 전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LG화학이라는 회사, 삼성 SDI라는 회사,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들과 손잡고 뛰고 있는 정말 수많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2차 전지 회사들이 전 지구적인 산업의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나요? 왜 우리 아빠는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요? 또 혹은 왜 우리는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분명히 저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렇게 2차 전지라는 섹터를 떠올려 보면은 이제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회사들이 있죠. 뭐 이제 암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음극재에서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LNF라든지 막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떠오르는데, 그런 회사들 정말 실체가 있고 매년 막 50%, 70 몇 %씩 성장하는 그것도 매년이 아니라 거의 분기 수준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실적을 따져보면.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굉장한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잘 몰랐던 주식을 사는 것만이 나쁜 투자가 아니라 좋은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사지 않는 것도 전 나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2차 전지에서는 물렸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큰 그림을 보시고, 좀 큰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주식 포트를 조금 우량주로 담고, 일부 우량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포트를 다 스몰캡으로만 담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코스닥에 아주 시총 500억 이하 혹은 500억에서 한 1000억 이하짜리 이런 스몰캡만 담는다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포트 일부도 대형주를 담아 놓으셨을 텐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11월 1일부터 6일까지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이래요, 수급이. 다시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대한민국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LG와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물론 그 중에 있었죠. NC소프트 100만 원 찍고 밀렸다가 요즘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소위 말하는 BBIG 주식들이 기본을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뭐 MLCC 단의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건 것 같아요. 주도주는 절대 6개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5G KMW 보셔서 알 거예요. 최소 주도주는 1년을 움직입니다. 최소가 1년이에요. 우리가 3월부터 주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저는 정말 최소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학이 좋은 건 사실이고요. 화학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당연히 실적 퍼포밍은 적습니다만 턴어라운드라는 거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의 주도주라 하면은 정말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주식을 이야기하는데, 턴어라운드 된 것들 말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시장을 끌고 가는 주식들, 그게 바로 주도주잖아요. 주도주는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골조 BBIG를 골조로 분명히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 싶고요. 중국 주식들도 조금 오늘 하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오늘 코스피는 0.12% 상승한 2416선에서 마무리했고, 코스닥이 좀 외국인의 수급이 별로 오늘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만 조금 매도가 외국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개인분들이나 기관에서 외국인이 던진 물량 개인분들이 많이 받아주셨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피와 선물을 아주 대량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고, 그 코스피 시장 내에는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주식들이, 시총이 큰 주식들이 조금 힘있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말로 시장의 총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